영국 역사를 연구하는 한국 엄마로 이렇게 소개되는 분이라 그러죠. 김헌숙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활하시는 곳이 그럼 영국이세요? 예, 예. 아직 거기 있습니다. 몇 년 만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4년 전에 방문했고요. 예. 예, 이번에 다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게 됐습니다. 네. 책을 쓰셨거든요. 예. 책을 쓰셨는데 보통 이제 엄마들이 그래 뭐 하고 나 혼자만 막 쓰고 알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깨달았던 것들을 같이 나누게 되셨어요. 책을 쓰시게 되는데 어떤 동기가 있으셨나요? 예, 우선은 이제 보고 들은 게 많은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늘 가지는 고민들이나 문제의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 경험과 잘 결부되면서 또 어떤 하나의 저로서는 어떤 새로운 뭐 해결이라 그럴까 또 한 단계 이렇게 깨달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잘 접목이 되어서 특히 이제 한국의 그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일반 분들과도 나누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또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서 네. 책을 썼죠. 주님께서도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가서 행하라 그러셨는데 그대로 행하시는데 그 카피에 보면은 고단백 저칼로리 학습이라는 이런 카피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이제 아이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그 엄마들 입장에서는 눈이 크게 떠지고 귀가 쫑긋해지는 그런 카피가 아닐까 싶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우선은 그 영국 학교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저희 한국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참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 저렇게 공부 안 하고도 이 나라가 될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공부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공부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공부를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집에 가서는 이렇게 여가 활동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공부의 내용이란 것이 이렇게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또 그것을 잘 이렇게 간직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잘 외워서 이렇게 시험을 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식의 목적이 있는 공부라기보다는 자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고요하게 주신 면들이 다 있는데 그 면이 이렇게 잘 이렇게 나타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공부거든요. 각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사 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범 답안이 거의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학습할 때. 그러니까 산수 계산 문제 푸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그 아이 하는 그대로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도 쓸 때 처음부터 이렇게 딱 그대로 따라 쓰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림을 보고 자기 나름 자기 아는 단어 그 수준에서 그대로 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가 창의적이다 하는 그런 공부가 모든 공부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자질이 50%쯤 되는 아이는 그 자질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선생님이 점수는 안 매기지만 그러니까 거의 100점이라는 식으로 그런 표시를 해주셔요. 자질이 한 90쯤 되는 사람은 또 열심히 노력해서 90점 되면 그 사람은 똑같은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아이들이 꼭 이 수준에 도달하게끔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그 아이 가진 대로 뭐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는 대로 쓰기 잘하면 쓰기 잘하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한 테이블에 이렇게 아이들이 몇 명이 앉아서 같이 공부합니다. 공부하는데 한 아이는 뭐 소위 말하면 열등생이라 할 수 있고 한 아이는 아주 공부 잘하는 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이 서로 저 아이는 못한다 저 아이는 잘한다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대로 편안하고 잘하는 아이는 자기 잘한다고 이렇게 우쭐대거나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평가 거죠. 기준이 우리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게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아이가 어느 정도의 자질이 있는가를 알려면은 선생님들도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단순히 뭐 정해놓은 점수 그게 네. 기준이 아니고 좀 그 아이가 어떤 만큼의 아이인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로 사실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맡기면 거의 신경을 안 쓰거든요. 선생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고 또 선생님이 정보를 주시는 데 따라서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정도인데 선생님들은 아이의 그 어떤 개별적인 성향이나 자질 이런 데 아주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가령 저 예를 들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6학년 때 선생님 이제 면담을 하거든요. 1년에 2번 하는데 학기 초에 할 때는 선생님이 얘 가족이 글을 영어를 작문을 할 때 너무 간략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덧붙여서 좀 이렇게 상세한 표현도 넣고 이렇게 하도록 내가 지도할 테니까 부모님도 집에서 좀 신경 써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학년 말 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아이는 타고난 성향이 그렇습니다. 타고난 성향이 이렇게 많이 쓰지 않고 세세하게 쓰지 않는 성격이니까 그 성격을 굳이 그렇게 막 어떤 이렇게 잘 쓰는 방향으로 막 많이 덧붙여서 똑같이 쓰도록 뭐 몇 쪽을 채워야 한다 예, 뭐 예. 이런 부담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식이죠. 그 아이에 맞추어서 그 아이의 것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주 다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우리식의 교육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이라는 게 뭐 어떤 대학교면 어떤 학교에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냥 제가 떨어져야 내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나는 들어가야 돼, 내 아이는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익숙해진 엄마들이 한국 엄마들 그 주변에 계실까요? 이를테면 김원숙 씨 같은 경우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런 게 괜찮던가요? 저는 사실은 그 처음에 영국에 있을 때 이렇게 오래 있게 될 줄 몰랐고요. 또 국민학교 과정이니까 그냥 편하게 지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지냈는데 이제 두고 보면서 이렇게 너무 공부를 너무 하지 않아서 저희는 이제 한국 또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는. 저희 한국 학교 다 거쳐왔으니까요. 예. 아, 저렇게 해가지고 될까 싶었는데 이 그 뭐라 그럴까 이 공부하는 방식을 제가 보면서 자기 생각을 그대로 쓰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더라도 아이한테 이렇게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대학교식 그 숙제 있죠 리포트 쓴다 할 때 이제 에세이 쓴다고 할 때 하는 그런 공부를 사실 아이에게 시키고 싶었거든요. 근데 국민학교에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숙제로 책을 만들어 오라. 어떤 주제를 정해서. 주제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 인물에 대하면 어떤 아이는 마이클 잭슨도 하고 어떤 아이는 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렇게 쓰는데 그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끼어들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재구성해서 쓰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그런 공부를 시키고 싶었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니까 뭐 됐다. 저로서는 사실은 그때 많이 안심을 하고 그냥 있었죠. 근데 이제 국민학교 정도까지 뭐 있을 거니까 뭐 이렇게 지내는 게 좋아. 하자. 뭐 이런. 그 정도로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은 중학교 큰아이를 보내보면서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이 영국 학교가 많이 가르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 창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길러주는 공부인 걸 보고서는 뭐 지금 거의 사실은 염려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학교에다 맡기고 그러니까 숙제만 잘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사실 요즘 이번에 와 보시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많이들 달라졌다고 네. 주변의 어머니들이 그러시고 네.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학교 리포트 쓸 때 아이가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도 쓰고 그런다는 게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해도 그게 이제 대중적인 인물일 때는 표현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제 딸아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끝말 이어가기 숙제를 하는데 그날 축구 경기를 하는 날이었어요. 네. 안정환 선수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멋자가 나오니까 멋진 남자 안정환 이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많이 정말 그런 데서 굉장히 자유로워졌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오죽하면 교육이 얼마나 힘든 거라고 하고 영국이 하루아침에 그런 지금 교육 시스템을 갖춘 건 아니라 그럴 정도로 좀 많이 오랜 시간 힘든 시간을 거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아까 그 처음 저희 소개받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 모든 교육이 기독교 정신에 입각을 해서 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고 그러셨어요. 예. 제가 그 19세기 역사를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9세기, 18세기 영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영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선명하게 보여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좀 비슷하긴 한데 영국은 좀 더 특별하거든요. 좀 더 기독교적이고 좀 특별한 그런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레라고 하는 유명한 분으로 그 대표할 수 있는 그분을 통해서 혹은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8세기 후반에 1750년 이후로
영국에 강력한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우리는 이렇게 세월이 거쳐서 이렇게 성장해 오는 이런 단계가 이렇게 짧은 단계 안에 한 사람 속에서 근원적으로 변하는 그런 변화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우리가 잘 알지만 산업혁명 이후에 빈민들도 많고 아주 문제가 많아서 굉장히 골치 아팠는데 그 사람들 속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걸 대부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1세대들은 이제 18세기 후반 1세대들은 이제 전국 각지로 노동자들 뭐 혹은 뭐 귀족들도 그렇고 이렇게 쭉 복음 전하는 쪽으로 갔고, 2세대, 3세대니까 1800년부터 한 1850년 한 이후까지 요 2세대, 3세대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 사회 각 방면으로 자기 받은 달란트 자질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음성을 듣고 자기 소위 말 소명이라 그러죠. 소명을 그 깨달은 대로 각 모양으로 각 방면으로 이렇게 침투해서 그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 쪽으로 이제 다 헌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면 보통 하는 말씀들이 영국의 그 표면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그 영국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교육개혁도 들어가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을 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뭐 제도도 바꾸고 사회 또 노동자들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표면적인 것 이면에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것이 올바른 삶이다. 가치관 형성이. 예.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모습을 사람들이 신앙이 똑바르니까 많이 알거든요. 아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때 많이 쓴 표현이 뭐냐면은 그 시민이 뭐냐. 그러니까 천국 시민의 이런 모습이면 우리가 영국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좀 거기에 비추어 천국 시민의 모습을 조금 이렇게 반사해서 내가 우리 영국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그렇게 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공감하도록 해서 어떤 국민 전체가 그 한 100년 어간에요. 국민 전체가 지향해야 될 어떤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그게 전부 감이 딱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공헌한 게 아주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이어져서 교육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 그 뭐가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하나하나의 존중감을 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남을 존중하는 세상이 되다 보면 나 스스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영국 학교의 시민의 저자이신 김헌숙 씨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 전부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 시민으로서의 삶을 정말 잘 이행하고 살아간다라면 그럼 어디서든지 천국을 만들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만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김헌숙 씨께서 이제 이런 글을 쓰게 됐던 것도, 천국 시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것도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으세요? 본인이 느끼시기에. 저 중학교 때부터 교회는 나가기 시작했고요. 나가도 사실 뭐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별로 그 교회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다닐까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중학교 3학년 때 그때도 뭐 영국하고 인연이 있네요.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한번 교회 오셔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제 자기 아버지가 그 영국의 3대 갑부였다였는데 그걸 다 버리고 한국에 와서 그 의사로서 그 가난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한 10년 하셨는데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폐결핵을 빼결핵이라고 하는 그거 빼놓고는 아주 잘하시는데 그분이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제가 처음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눈은 감았지만 꼭 앞에 계신 분 앞에 얘기하듯이 기도하는 걸 들었을 때 그럼 하나님이 없이는 없는데 저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부인은 못하고 이제 계속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 전도사님을 따라 열심히 뭐 활동도 했지만은 한편으로 고등학교 때 오히려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가면 목사님께서 항상 이렇게 죄인이라고 설교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거부 반응이 내가 있었어요. 무슨 죄인이라고. 예. 나 죄진 거 본지도 않았으면서. 예, 왜 그러면 꼭 예. 저 사람을 저렇게 이렇게 또 어디에 메어놓고는 예. 이렇게 믿게 하는, 그래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지만 그 지난번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이 신앙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억지로 다녔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 그게 더 갈등이 되었던 것이 고등학교에 그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듣는 그 교육 내용에 있어서 그 제가 또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분은 국어 선생님인데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너무 좋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위대하고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과 이 세상을 보면은 인간이 성취한 것이 이렇게 많다면서 인간을 무한하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예. 다운시키고 또 학교 가면은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서 제 이렇게 아는 게 없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쪽이 끼어서 제가 하여튼 저 어린 나이로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버리면 되는데 버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고3 때는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하다가는 공부도 못 하겠구나. 그래서 1년을 내가 이 고민을 밀쳐놓자. 나중에 해결하자. 그리고 이제 보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게 됐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사실 어차피 그게 해결돼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예.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이렇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가게 된 이유도 좀 대학 자체보다는 좀 넓은 곳에 가면은 뭔가 내 생각을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때는 교회 다니거나 그런 얘기를 나눌 분이 안 계셨었나 보죠? 예, 좀 동네가 뭐 소위 말하면 좀 후졌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볼 때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표현도 잘 할 수도 없었고 그때는 그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없겠구나 해서 그래서 서울로 이제 부모님을 졸라서 이제 가게 됐지요. 갔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예비된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교회 대학부에 갔더니 거기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 대학생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또 저희 시대는 또 대학생들이 그 끊임없는 그 데모 그런 현장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믿는 사람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다 같이 나누고 있었죠.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신앙 문제와 함께 자기 문제와 함께 이 사회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있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훈련하고 따라다녔지만 한 2학년 때까지는 3학년 될 때까지는 그 의문이 해결이 되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성경도 계속 배우고 활동하지만 제가 점점 느낀 것은 뭐냐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느낀 것은 제 본성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라는 거를 내 그림자가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예.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 그런.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 생겨 먹은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것을 그걸 예전보다 더 분명하게 느끼면서 그 더 힘들었죠. 그래서 내가 교회도 다니고 또 뭐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겉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이 이렇게 굴러가는데 내 속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밖에 앞으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인생이라는 게 살아서 뭐 할까 이런 이제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고민이 깊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이제 여름 방학 때 이제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5.18 때문에 원래 가던 학위 봉사를 못 가고 수련회를 가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지내면서 그 이제 설교를 쭉 저녁에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어떤 분은 비판도 하시고 그런 내용인데 그 매 설교를 끝날 때마다 제가 이 뒤에 가서 혼자 울었는 게 뭐냐면 꼭 그 한국 사회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전부 저에게 하는 얘기 같은 그런 게 하면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거의 밤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다시 부산에 집에 가서 주일날 저녁에 이제 교회 예배를 갔다 와서는 다시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따리 사가지고 교회 가서 자는 거 좀 잘했거든요. 기도는 별로 안 하면서 가서 조금 하고 이제 자고는 새벽 기도 겨우 하고 이렇게 오는 걸 잘했는데 그날도 이제
그냥 이불 하나 싸들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아무도 없는데 이제 기도를 주일 저녁이니까 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깨달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제 속에 이렇게 확 이렇게 나오면서 깨달은 것이 저는 10계명에 다른 건 못 지켜도 1계명은 지키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그 섬기라는 그래도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는 그거는 뭐 문제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자아가 나의 중심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좀 도와주시기 바라는 그러니까 이런 삶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나만 위하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저기 부끄럽고 너무 죄송하고 또 그러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거듭나고 이러면 이렇게 한동안 굉장히 좋잖아요. 네. 네,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나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진정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기 시작한 그리고 나서 어떠셨어요? 그동안 갈등하다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풀리면서 내 행동의 변화나 이런 게 바로바로 오기 시작하던가요? 삶이 변하셨어요? 그래서 좋았겠죠. 예, 처음에 이제 그 가태어나 우리 갓난아기라 그러잖아요. 갓난아기 때는 참 좋죠. 한 1, 2년 동안은 잘 돼가는 것 같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주시고 그래서 좋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내가 걸어가야 되고 막 이러기 예. 시작해야 될 때.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과 저 모습을 저는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말이 있어요. 아, 이 존재는 이 사람 이거는 비약할 수 있는데 인격은 비약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형제 자매들하고 얘기 나눌 때 인격은 비약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저의 그 실수나 잘못된 것이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괴롭고 이게 좀 교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1차적으로 그 이후에 한 5년 후에 새로 경험한 것은 그 뭐라 그럴까. 제가 그걸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은 그러니까 인식의 세례라 그러거든요. 첫 번째는 거듭나는 세례고 두 번째는 이 생각하는 것, 보는 것, 가치관,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 있죠. 세상을 볼 때에 이게 어느 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게 분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롭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휴머니즘,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공부도 하고 이 세상도 분별하고 했던 그게 완전히 바뀌면서 정말 성경적인 관점으로 내가 사회 문제를 어떻게 보며 내가 부딪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늘 살 때. 그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처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새로운 길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평안해지셨어요. 예, 일단은 이제 방향이 있게 좀 이렇게 단단하게 정말 길이 보이니까 예. 그 길을 따라가는 길만 하면 가기만 하면 되니까 예. 조금은 나아진 상태인데 그럼 그 집에 결혼하신 건가요? 결혼은 30살 때 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 좀 더 지나고 더 지나고 예. 나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영국을 가셨어요. 예. 영국을 가셔서 그곳에서 그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된 그런 교육을 하는 아니면 전부 모든 생활이 그렇게 되고 있는 그 영국 주부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시던가요? 이제 그 처음에 옥스퍼드 있을 때는 한인교회를 다녀서요. 한 5년 다녀서 영국 사람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좀 적었고요. 지금 사는 곳으로 옮아온 지 지금 6년째입니다. 그 속에 이제 영국 교회를 저희가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한인교회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습 들여다보고 또 하면서 뭐 많이 깨닫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제가 또 영국 생활하면서 부딪혔던 것이 뭐냐면은 저 인격의 문제, 제 성품의 문제, 이런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어차피 겉으로 보이는 모습 속에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예. 남들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갈등하죠. 왜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밖에 못 해주나 이런 그런 고민들부터 해가지고 또 그 뭐 옥스퍼드 있을 때부터 그랬지만 같은 교회지만은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제 외국이니까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살 때에 내가 좀 더 왜 그리스도인답게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심각하게 됐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수준이 있는데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는데 그건 너무도 더디 변하는 거예요. 제 모습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좀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를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뭐 이건 정말 이렇게 안 되는 걸 한 2년, 3년 동안도 제 자신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 세월이 또 짧은 시간은 별로 변하지 않는데 그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근데 이 영국 이 삶, 이 크리스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도전을 받은 것은 그 뭐라 그럴까 사람을 어떤 그 조건이나 어떤 그 외적인 것 가지고 뭐 학력이나 직업이나 뭐 외모나 가진 것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누구든지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존중하는 거에서 많은 제가 도전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 속에 그 제 해결되지 않은 인격의 근원, 이 밑바탕 속에는 뭔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자라난 그런 편견,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또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조건에 관한 의식들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의식하고 안 하려고 하지만 뭔지 모르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 옆에 이제 이 현장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 그게 고쳐지지 않는 너의 안목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보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다는 그거에 대한 관점이 선명하지 않으면 그 인격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도 주시고 또 어떤 그 기도할 때마다 그런 깊은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제가 그 원했던 바대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 원래 지으셔주셨던 그 모습대로 예.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게 매일매일 우리 삶이 변화돼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아무 편견 없이 친구들도 만나고 사귀고 그래요. 그런데 네. 거기에 꼭 어른들이 얘 걔네 아빠 뭐하냐, 걔네 엄마 뭐하냐, 뭐 걔네 집은 몇 평이라 드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아무 느낌이 없던 아이들이 당연히 그래야 되나 보다 싶으니까 그게 잣대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한테 섬기는 삶을 살라고는 정말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존중하다 보면은 섬기는 것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영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 5년, 6년 다녔는데 직업을 잘 모릅니다. 저분은 뭘 하는지. 그리고 서로 관심이 없고요, 일단. 저는 그 대학을 나왔는지 고등학교 나왔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분명히 이제 별로 교육받지 않은 분은 분명한데 자기가 교회 중에서 어떤 파트에 할 수 있는 거에 봉사를 하시고 자원적으로 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국 교육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국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질이나 그 사람 재능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이 없고 그 어떤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행동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제가 그거 하나만 제가 예.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평가서인데 그 부분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평가한 평가서. 예, 선생님이 예. 그 아이에 대해서 1년 평가서를 쓴 것 중에 뭐 국어 단수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이제 인성 사회성 교육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얘는 마이클은 품행이 방정하고 정직하고 사려 깊고 신사적입니다. 그러니까 공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나타낼 줄 알고 항상 그분을 도우려고 합니다. 언제나 신뢰감을 주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고 도우려고 하고 또 사람이 참
믿음이 가고 책임감이 있는 이런 사람, 이 기준이 이 성경에서 가져온 이 기준이 이 영국 사람들은 선생님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아이들도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요. 그 영국에선 그렇게 한대요. 근데 우리가 그 영국 교육이 다 오르니까 무조건 따라가자. 그래서 이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중심 속에 두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하라는 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들은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이는 게 바로 또 아이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이 아이들 어때요? 저 아이들은 뭐 제가 조금 염려하는 게 영국 사람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녀서 그래서 좀 마음이 조급해요. 빨리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예,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뭐 공부가 맞춰지면은 어떻게든 이제 저희는 정 안 되면 이 거꾸로 기러기 아빠를 만들어 볼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아빠는 거기 있고 아, 공부하고 계신다 그러셨네요. 예, 가르치고 있으니까 거기 두고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영국학교 그 책에도 썼지만 그 장애 아들에 대한 그 학교의 선생님이나 친구들에 대한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감사하고요. 그런 데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클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또 뭐 아무래도 영국 쪽이니까 아이들이 좀 간편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선 활동 이런 것들이 학교 생활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하고 있고 또 오히려 아이들이 저한테 저와 같이 나가면 저한테 막 주의를 주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조금 어떤 점 편하게 한국식으로 활동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 그 방해가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철저하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그 밖에 나갔을 때 조심하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저절로 이렇게 습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저희하고 달라요. 제가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국 상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하고 다른 면들이 있어요. 그 사람대로 하다 보면은 우리 풍속에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제가 많이 경계를 하고 조심시키죠. 그들의 이제 문화가 있고 우리의 예. 문화가 있는 것처럼 예. 그 우리 문화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엔 조금 오히려 이질감이 예. 느껴지는 그런 건 뭐 엄마로서 당연히 염려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 어쨌든 한국 사람이니까 예. 예. 아이들 교육할 때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저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이게 좀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큰 아이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죠. 이제 지금 큰 아이가 몇 학년이죠? 거기서는 중학교 2학년이고요. 여기로 치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참 정리정돈을 안 해요.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고 많이 시키는데도 타고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게.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서도 늘 하는 얘기가 너 자신은 이 문제도 이것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아이한테 많이 그러는데 좀 자기 문제는 좀 기본적인 해결할 줄 알고 저는 이제 음식도 시키고 싶고 이런데 그러니까 항상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몸으로라도 민첩하게 물론 나중에 뭐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잘 개발해서 섬길 수도 있겠지만 이 주변을 이제 좀 신경 쓰게끔 거기에 따라서 좀 항상 뭐 하나라도 좀 해주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좀 어릴 때에 좀 어떤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좀 감동을 받고 그런 계기가 있으면 그 맨날 기도하는 게 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어릴 때에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또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이 삶의 방향이 이렇게 오는 게 옳다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어릴 때 좀 알게 됐으면 그런 바람이 아주 많죠. 그냥 한국 가면은 영국에는 영국 아이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엄마가 너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게 참 안타까워서 공부 좀 하라고 하는데 한국 가면은 절대로 안 그럴 거다. 한국 가면은 교회 가서 그 다른 그 학생들 엄마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좀 그 우리가 원하는 교회에서부터라도 아이들을 그렇게 지도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많이 신경을 쓰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 팀에 있을 때 공부하라 그러는데 공부하는 아이들 팀에 있으면 공부하는 소리가 안 나올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께 우리가 모든 걸 정말 맡겼을 때 주님께서 항상 아이를 키워주신다고 키워보신 분들의 경험담을 저희가 주변에서 참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키운다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절대로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이들한테 맡겨주셨을 때 청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그렇게 되면 때로는 정말 많은 걸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영국에서 사시잖아요. 근데 지금 영국이 다른 어떤 종교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많이 침식돼 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영국의 기독교는 어느 정도인가요? 괜찮은가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우선 크리스찬이신 분들은 참 좋으세요. 뭐 정말 모범적이고 저희가 다닌 지금 교회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균형이 잘 맞춰져 있고 또 참 깊이 있고 좋은데 전체 인구면으로 봐서는 아주 적죠. 크리스찬 자체가 적고 신앙을 가진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정신이 요즘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유럽에서는 영국은 좀 낫다고 하는데도 저희가 볼 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직은 그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딱 자리 잡아서 아직은 괜찮아요. 참 사회도 건전하고 여러 가지 참 저희가 본받을 것이 많지만 좀 미래를 생각할 때는 좀 염려스럽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아들을 거기 두고 싶지 않, 자기는 자기 두고 가라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면은 거기 별로 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렇습니다. 또 인간적인 아주 정말 보아지는 영국 전체의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영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분들이 얘기가 많이 있어서 되게 사시는 분은 어떻게 느끼시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서서히 그때 이미 이제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대학교 때 확실하게 내 안에 들어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개인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저한테는 뭐랄까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은총을 베푸시는 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것이 참 지혜로워지고 싶었어요. 이렇게 세상을 볼 때 분별하는 게 분명하고 또 분별을 잘하면은 제가 이렇게 처신을 잘할 수 있고 삶에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선택하고 분별해서 그 올바른 진리의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저는 뭐 너무 감사하죠. 지혜를 그러니까 내가 구할 바를 항상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한국에 4년 만에 오셨어요. 여정이 네. 얼마나 남아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느꼈던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책을 내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을 같이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항상 이제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지만요. 우선은 저희 가족이 이제 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고요. 한국에 와서 또 아이들이 잘 정착해서 좀 한국 사람으로 자라나고 또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좀 어린 나이에 좀 참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엄마들과 함께 같은 문제를 가진 엄마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그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그런 점에 힘을 합칠 수 있을지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같이 좀 나누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그렇게 바랍니다. 네, 그게 기도 제목이자 예. 이루고 싶은 그런 어떤 계획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나의 삶에 완전히 주관해 주시고 내가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 삶은 더없이 지금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힘든 거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내가 이건 아니야, 이건 내 맘대로 아니야 그래서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같이 얘기 나눠서 느꼈던 것처럼 자녀를 키우는 것도 정말 섬기는 주님의 그 생각을 닮아가신 자녀를 키운다라면 그 자녀의 앞으로 미래도 모든 것들이 평온하리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해주신 김원숙 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